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되 아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하면 뭐가 여러분 제일 생각나신가요? 저는 엄마 품? 사람을 담는 그릇? 이 정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주택에는 포함되어 있죠. 가장 어떤 그 가족의 기본을 이루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서 엄마의 품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이제 바로 주거고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어떤 사랑이 있는 곳, 안정적인 곳, 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휴식과 재충전, 뭐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택이고 주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제 아파트 문화가 이게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잘 발달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좁은 국토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계절을 뚜렷한 나라이고, 그래서 어떤 그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쉽게 좀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급격하게 우리 생활에 이제 다가왔고, 아파트는 이제 부의 상징이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어가는 것이 이제 오래됐어요. 그러나 자가 주택 비율은 전국적으로 한 60% 됩니다. 서울은 약 한 42% 되고 수도권은 한 45%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수도권은 55% 되죠. 그런데 그 주택이 이게 나머지 이게 주거를 소유하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주택을 안 가지고 싶을까요? 다 가지고 싶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에 이제 가장 어떤 키워드로 다가온 것이 바로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 편의성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정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환금성이 아주 뛰어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요. 3억짜리 아파트를 불과 10% 싸게 2억 7천에 내놨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아마 아무리 늦어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한 달 이내, 뭐 빠르면 보름 이내에 팔릴 수 있을 거예요. 10%만 싸게 팔아도. 그런데 만일에 내가 3억짜리 땅을 시세보다 10% 싸게 2억 7천에 판다고 그래서 한 달 만에 팔릴까요? 아닙니다. 1년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만일에 1억 5천에 팔라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팔릴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심지어, 그렇죠. 땅은 이제 주인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황금성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탁월하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게 되니까,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이제 오를 요인들이, 인상 요인이 이제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편의성이 높은 거, 또 주거 환경이 뛰어난 어떤, 그 공원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또 무슨 공공기관, 뭐 이제 공원, 뭐 다양하지. 이제 물론 이제 각종 마트라든지 무슨 병원이라든지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생활 편의가 도모돼 있는, 물론 이제 교통이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이제 소형 아파트일수록 이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교통 환경이 탁월한 그런 곳에 사람이 찾을 만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하락기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한 5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우상향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플레라는 구조적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 화폐가 뭐죠? 화폐, 종이잖아요.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그 가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화폐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바로 종이잖아요. 네? 종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로 불태워야 될, 네? 불쏘시개로 써야 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 가치는. 근데 형식적 가치는 이제 그러죠. 형식적 가치는 그렇고 실질 가치는 이제 높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로 지속적으로 그거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봉급이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르기를 바라잖아요. 물가는 어떠냐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요. 올해도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내가 만약 500원을 팔았으면 내년에도 500원에 팔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550원, 600원 받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거기를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잖아요.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꾸준하게 인플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반토막이 납니다. 10년 정도 되면 거의 8, 90% 없어져서 거의 10%에서 20%밖에 안 남게 되죠. 화폐의 가치가 그렇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했을 때 55%, 나머지 이제 45%, 50%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의 의미는, 물론 이제 전세를 살더라도 일정 기간 당연히 보장되고, 월세를 살더라도 보장이 되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택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빚을 잔뜩 지고라도 내 집을 갖다 마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처음에. 그래서 물론 이제 채무가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안 되지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이제 그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본 융자를 가지고라도 내 주택, 내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내 아파트를 왜 이렇게 또 중시 또 해야 되냐면, 이게 가장 기초를 이루는 어떤 필수 코스자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정부에서 그거를 좀 보호를 해주죠.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왕창 매겼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양도세로 6억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10억을 만약에 그 인플레로 인해서 아니면 가격이 인상이 돼 가지고 내가 이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아파트로 이게 1가구 1주택, 물론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해서 9억 미만의 주택은 이제 당연히 이제 세금 감면 조건에 면세 조건에 해당되지만은, 자, 그러면 내가 9억에 대해서 양도세 10원도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1억 있잖아, 1억에 대해서는 그 1억에 대한 과세율로 적용을 해서 불과 이제 1,000만 원, 이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을 돈을 벌었는데 1,000만 원만 세금을 내는 거하고 아까 6억의 세금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정의 평안과 주거의 안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그 길목이고, 그것이 기초고 가장 어떤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잘 투자를 하고 그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부자로 갈 수 있는, 또 경제적 풍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 1, 2 법칙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에 2년 이내에 내가 이거를 팔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물론 9억 미만이 해당되겠지만 9억 이상은 아까 차액만 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정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부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내가 가정의 평안과 행복, 또 사랑을, 안정적인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전략으로 또 나가자 이거죠. 다음번 전략은 좀 더 내가 여기서 잘 성장해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만, 만약에 좀 더 뜻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토지 시장으로 갈 필요가 있죠. 토지 시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충분히 얘기하겠지만은, 그야말로 내 모든 원초를 이룬 것이 바로 토지거든요. 사실 아파트도 결국은 토지에 투자한 거예요. 네. 아파트에 각각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거기 내 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건물은 시간 속에서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이 토지는 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식량도, 또 먹을거리도, 어떤 여러분의 어떤 경제력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최후 보류가 이제 토지죠. 그래서 토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유입니다. 국유. 이게 토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한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토지에 대한 투자 환경. 그래서 아파트도 결국은 토지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맨날 뭘 생산하기는 직접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토지를 팔아야 되겠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토지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자급자족이 일어나고 이제 경제적인 풍요가 거기에서 기본 풍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투자를 잘 이뤄내고 거기에서 성공한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장을 또 내다보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겠습니까? 네, 아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내 주거의 가장 핵심 근원이다. 그리고 특히 초보 투자, 또 물론 장기적으로 평생 그것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익이라든지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또 이제 그 준공공 임대 아파트처럼 8년 이상 이제 임대를 했을 때는 정부에서 대부분을 다 면세를 해주죠. 약 한 80% 정도를 면세를 해줍니다.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생 내가 부동산의 기본을 이뤄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토지시장으로 나갈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내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의 품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자. 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은 이제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제가 충분히 다루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섬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 실현되고 평안이 실현되고 사랑이 실현되고 안정이 실현되기를 늘 이렇게 저는 이제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전달 꼭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